너무 길어서 다 못 봐요. 자기소개서 부분은 이만큼인데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저는 그냥 다시 태어나도 이걸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장 입장에서 팁을 한번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요즘 이렇게 이력서들 받다 보면요. 네. 요즘에 다 힘들어서 그런지 몇십 장씩 쌓입니다. 많게는 100 몇 장씩 쌓여요. 그리고 뭘 했는지 보면 전부 다 붕어빵 같습니다. 똑같다는 거. 다 똑같아요. 뭔가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네. 그때 가장 먼저 봤던 거는 저는 관상, 얼굴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진짜 아무런 무표정으로 사진 찍은 사람들 되게 많고요. 되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호감형은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자기 자신을 많이 안 들여다봤다고 생각을 해요. 외모가 내가 만약에 좀 그런 느낌이면은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트레이닝이에요. 웃는 연습을 하던 아니면 내 피부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까매. 그러면은 그 메이크업도 좀 받아보고 노력을 뭔가 해야 되네. 본인에 대한 네.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푸시업도 안 돼. 많이 있는 것도 안 뽑았어요. 왜냐면 그 많은 거 사람 중에서 면접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네. 다 부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이 넘겨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정말 어쩔 수 중요시 없습니다. 여겨야 돼요. 왜냐면 그 얼굴은요 네. 내가 볼 얼굴이 아니라 환자가 볼 얼굴이에요. 네. 치료 선생님들은 잘 할 거 보이죠. 다 알잖아요. 근데 네. 환자들은 그 얼굴 보고 좋아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는 네.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그런 잘생기고 못생기고 영역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관상에 대한 인상에 네.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데 너무 길어서 다 못 봐요. 자기소개서 부분은 이만큼인데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은 네. 저는 더 듣습니다. 불러서. 그래서 그래서 솔직히 일단 말하면 얼굴에서 추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런 거 다 뭐 있었고 뭐 있고 해서 일단 궁금하신 분들을 불러요. 불러도 엄청 많이 걸러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했었을 때 치료 실력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뭘 해보냐면 이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면접 뭐 어떻게 네.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았으며 뭐 등등등 얘기했었을 때 네. 환자에 대한 이 사람의 애티튜드 그런 것들이 딱딱하게 정형화되지 않고 자신의 스토리와 철학이 녹아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네요. 철학은요 갑자기 생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것들이 환자한테 녹아 들어갔을 때 차별점이거든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50분 동안 몇십 분 동안 이 사람이랑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그게 내면적인 철학적인 부분에 생각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네. 이 환자는 이 사람 달라라고 느껴지고 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진. 거의 이제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떠나서 맞아요.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건 맞아요. 저도 갑자기 이제 의식하게 되는데 웃는 인상으로 이제 살아야겠네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환자에 대해서 그런 철학이 느껴지는지가 엄청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뽑으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치료 실력은 다 비슷해요. 네. 특히 이제 저연차 선생님들 뺄 때 치료 실력 보려고 뽑지 않거든요. 그쵸. 내가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잘 갈 수 있을까?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는 철학이 없으면 이 사람을 가르칠 내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꿀팁.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이게 철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제 저연차 선생님들은 그럼 나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교육이나 공부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거는 명확합니다. 1번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게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지금도 어려운데요. 저도 지금도 헷갈리는 게 많고 일단 해부학 같은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하면서 왜 철학이 중요하냐면 그 다음부터 생각나는 게 인간은 왜 아플까예요. 이 사람은 왜 아파서 나한테 왔을까?
그러니까 철학이잖아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음. 그래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왜 아플까? 우리가 해부 생리는 어찌 보면 계속 쌓아가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잘 쌓여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가 생겨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공부를 꼭 하십시오. 경제 공부. 진짜입니다. 그쵸. 이거는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늦으면 늦을수록 제일 힘듭니다. 연차 쌓이면 돈이 쌓여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는 잘 하는, 우리가 통장이 가난하고 내 주머니가 가난하면 치료가 가난해집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이게 너무 생각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연차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저보다 후배 치료사 선생님들이 오면은 이 꼰대일 순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군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거를 이게 은행에다 놓으면은 젊을 때 은행에다 넣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투자 쪽으로 가서 운용할 줄 알아야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나이 들면 들수록. 왜냐면 제가 드는 생각이 지금 제가 알바를 만약에 하루 다닌다고 하면은 뭐 13에서 15만 원이 나옵니다. 매뉴얼 알바 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뭐 20년 뒤에 매뉴얼 알바를 한다고 해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노동소득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돈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시간 일하는 거는 돈을 똑같이 받는데 수익 1% 차이는 엄청 큽니다. 시드머니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 때부터 이 수익률을 1%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근데 몰라요. 은행에다 놓으면은 이게 손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요, 이자가.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꼭 말하거든요, 이제 후배 치료사들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두 명의 치료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 둘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 주변엔 다 장급들 아닙니까? 네, 맞죠. 그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경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도수시장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지금 사업성을 띠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이미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거의 기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수치료 병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 뭐 아무리 높아봤자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부를 쌓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자꾸 돈의 기준을 둘 거냐, 어디에 기준에 둘 거냐인데 네. 제가 예전에 매출을 1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병원 내부에서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첫 번째 여기가 내 끝이구나였고요. 두 번째가 도저히 못하겠다였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고 그때 진짜 갈아 넣었거든요. 우리 갈아 넣잖아요. 그렇죠. 갈아 넣고 아파서 저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려가는 거는 보이는데 올라갈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천장이구나. 그럼 이걸 난 어떻게 뚫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는데 돈만 보면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치료적인 부분이 자꾸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정말 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돈이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돈의 그 가치와 나의 치료적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해서 와서 정말 나는 갖고 있는 게 이 돈이야. 뭐라도 더. 근데 이 사람의 표현 방법은 돈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치가 서로가 딱 상충됐을 때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쫓아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한계가 명확하지만 네. 이런 치료적 가치를 쫓아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할 때 제가 그 가치를 느낀 게 뭐냐면은 실비가 없어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엄청 비싸죠. 실비 없으면 엄청 그쵸. 비싸죠. 근데 그걸 이제 꾸준히 오세요. 음. 왜냐면은 이거는 그 돈을 내고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근데 이게 너무나 많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도수 치료야 이제 뭐 실비 받고 뭐 10,000원, 20,000원 내서 아까우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실비를 안 받고도 내고 안 아까운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진짜 하나 더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은 네. 대한민국 1%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옆에는 그죠? 네. 맞습니다. 100억짜리 집, 아우, 몇십억 일단 기본 몇십억 깔고 하는 그렇죠. 그런 집들이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가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환자로 왔을 때 네. 저는 엄청 궁금합니다. 왜 올까? 그죠? 네. 그래서 어쩌면 내는 돈은 똑같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이분들은 네. 특징이 뭐냐면 정말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네. 그 가치의 최고가 뭐였냐면 네. 시간이었어요. 시간. 아, 네. 되게 놀랬던 건 네. 정말 이 치료 50분을 위해서 네. 자기는 그 다른 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아, 그잖아요. 그 예. 돈을 굴리는 분들 얼마나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치료사의 시간도 소중한 걸 알고요. 아, 자신의 시간과 그러니까 이게 매칭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의 시간적 가치가 높다라는 걸 아니까 약속을 잘 안 어깁니다. 딱 치료 시간 딱 네. 절대 안 늦고. 안 늦어요. 네. 10분 전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돈 많은 분이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오는 건 아닐 테고 물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치료 오는 날에는 오전에 오후에 할 일을 완전히 몰아서 한대요.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샤워를 딱 하고 병원에 오면 3시인데 치료료는 5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물리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느낀대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치료를 딱 하고 집에 가면 저녁을 먹는데 이게 자기만의 탁탁탁 루틴이 있고 네. 정말 도저히 못 갈 때는 미리 연락을 해주는데 미리 연락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못 가게 되었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쪽에 시간 되는데 선생님 시간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차이가 네. 야, 이건 어디서 생긴 건가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 그렇게 잘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60대 거의 할아버지죠. 네.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된대요. 그 얼마나 옛날 분이신데도 네. 자기 아버지는 어디 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모든 정관을 마치고 출발 전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가자 하고 딱 가셨대. 자기는 그걸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를 이룬 사람들은요, 이런 시간적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엄청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되게 세단에 앉아 있는 느낌 납니다. 그분 치료할 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시간도 확실해.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뭐 변수가 없어요. 그냥 치료 받을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명확합니다. 혹시 차이가 있죠, 그런 거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를 이루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차이점은 가치를 아신다는 잘 거죠? 알아요. 그 치료의 가치. 우리가 부자들이 어디서 돈 쓰는 거 보면은 나한테 얼마만 더 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줬던데 돈 쓸 거면 나한테 주지. 왜 내가 맞아. 근데 그런 생각 해본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가치를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 가치를 쓰면서도 자기가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놀더라도 나한테 이 사람은 즐거움을 줬어. 그 가치가 그 돈으로 환산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또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가치를 뛰어넘는 거 우리한테 갖고 있는 무기는 뭐다? 치료적인 치료. 접근과 생각과 마인드와 하나.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는 치료는 반드시 한계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계 같은 치료는 반드시 AI의 기계에 잠식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철학과 그런 것들이 점점점 쌓여서 환자한테 딱 전달됐을 때 그 사람이 이걸 치료받을 목적성과 가치가 성립이 되면은 옵니다. 그쵸. 네. AI한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병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진로는 다양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활발하게.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병원 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제 기업 출강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물리치료협회 대의원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뭐 여러 가지 뭐 SNS 이런 것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 밖에서 그거 있네요. ACPR이라고 네. 그 아시아 예방운동 재활운동 네. 컨퍼런스 거기 운영진으로서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운현진 씨구나. 네. 컨퍼런스 엄청 크게 하시던데요. 네, 이번에 3월에 또 저희 키메스 네.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아. 네, 그때 또 합니다. 그때 저도 강의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하세요? 저는 지금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 네. 가장 먼저 하는 걸 이걸 왜 앉아서 들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가고 싶을까? 일단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전 제일 오래 해요. 아직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본받고 싶네요 이런. 네. 강의 스킬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나한테 뭘 이 사람은 궁금해할까? 경험인가? 뭘까? 어떤 인사이트를? 왜냐면 저는 강의보다는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교육과 강의의 차이는 네. 뭘까요? 강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나쁜 강의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잘 체계화시켜서 저는 파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형태를 띠고 이것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거나 뭐가 돼가지고 그냥 자꾸 깎여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은 네. 사람을 육성시킵니다. 그래서 네. 깎여나가는 거는 사람도 깎여나가는데요. 교육은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성장을 해서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들죠. 전 제가 생각하는 교육과 강의에 그러니까 강의에 있는 나쁜 강의를 얘기합니다. 네. 좋은 강의 얘기 아니에요. 네. 그 통해서 근데 그거의 그럼 차이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이걸 강의로 들을 것이냐 네. 단순 강의팔이라고 할게요. 강의팔이로 들을 것이냐 교육으로 들을 것이냐의 차이는 이 강사의 철학, 생각, 경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담아서 보내줬을 때 느끼면 되는 거죠? 느끼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그러면은 출강이나 컨퍼런스, 운영진, 협회, 대의원 활동까지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도수를 하면 저만 하면 됩니다. 저만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나의 가치를 얼마나 더 많이 알릴 것인가가 제 가장 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도수는 1대1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은 다대일로 나를 보겠죠. 네. 그리고 더 큰 거는 인터넷 세상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 ACPR 같은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가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그 치료적 가치,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어떻게 세상에 좀 더 많이 알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유퀴즈에 나가는 겁니다. 유퀴즈. 네, 오.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유퀴즈 나가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너무 재밌게 말을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자유와 본인이 정말 생각보다 건강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거.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건강을 위해서 유퀴즈에 나가셔야 돼요. 꼭.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치료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이 일을 제가 하게 된 것도 사람 손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였어요. 너무 궁금했고 진짜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던 데가 물리치료과였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 적성에는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과정이 스스로를 자꾸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뭘 했을 때 제일 즐거울까? 행복할까인데 지금 이런 꿈꾸고 있는 분들한테도 꼭 이거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뭘 했을 때 제일 행복합니까?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겁니까? 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밖에 나가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찾고 본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자유를 전 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한 포인트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내 삶이 참 많이 바뀌었어 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느낄 때 선한 영향력 이런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줄 때 저도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많이 느껴서 저는 그냥 다시 태어나도 이걸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보람을 느끼는 편이라면은 저는 완전 추천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돈 그럼요. 버는 거. 벌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일로 돈을 벌다가 모아서 투자를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걸로 평생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딱 잡는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맞습니다. 이 치료사를 하는 목적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갔을 때 나 참 이 직업 잘 선택했어. 죽기 전에 생각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찍으면서 너무 대화가 너무 행복했고 그냥 저도 많이 배웠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할까요? 이거 이렇게인가요? 이게 제 네. 시그니처 포즈인데 네.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당연히 이걸 해피 해피 모먼트. 모먼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